매일경제TV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고 참고한 리포트를 토대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와 함께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주도주는 부재하고 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장 안에서의 특징이죠. 테마 장세,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개 종목이 지금 대부분 그런 흐름이에요. 먼저 원전 예산 정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속에 원전주도 관심이 집중되죠. 오늘만의 일은 아니긴 한데요. 그 가운데서도 G2파워가 급등하며 검색 1위 했고요. 신저가를 연일 기록 중인 삼성전자 4년 반 만에 최저가입니다. 현재도 신저가 부근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주도 있네요. 새내기주이기도 하죠. 지난 24일 상장 후에 연일 뒷걸음질 치던 주가가 이번 주부터 좀 회복세를 보입니다. 시메스 이야기고요.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머스크 트레이드 종목으로도 꼽히는데요. 퓨런티어도 상승하며 검색되고 있었고요. STO 관련주로 아톤도 검색이 많이 되는 상황. 그리고 YG 플러스. 아무래도 브루노 마스가 뭐 고맙다란 인사를 한 이런 뉴스화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여전하다라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GNC 에너지까지 전력 설비 쪽에서도 검색이 좀 많이 되네요. 이 가운데 1위 종목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G2파워. 원전 예산 수혜주로 꼽아야 될까요? 아니면 가는 종목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둘 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트럼프 이슈가 가장 크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관련한 모멘텀이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큰 모멘텀으로 좀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원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지금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산업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지금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에 대한 어떤 개발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전 공약 때부터 계속 말씀을 좀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원전주들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군들로 좀 편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확정이 되고 나서 이후에도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줘 왔었는데 일단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들 중에서 최근에 어떤 좀 테마성으로 상승이 좀 강력하게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적인 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는 BHI가 가장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단에서 이제 좀 테마성으로 수급 쏠림이라던가 단기적인 어떤 매매성으로 좀 수급이 유입되는 쪽은 G2파워가 지금 좀 가장 강하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이제 정부 여야 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좀 호재성 이슈로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적인 흐름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한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원전 쪽으로 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쨌든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거는 원전 관련해서 국내 안에서는 좀 노이즈가 그래도 좀 제거가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속성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G2파워의 어떤 개인적인 이슈도 좀 있었는데 일단 글로벌 펀드 GEM이라는 그 펀드 쪽으로 매각이 한 12% 정도 지분이 매각된다라는 내용들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 GEM은 지금 자산 운용 규모가 한 40조 원 이상이 넘어가는 대형 이제 글로벌 펀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외와의 어떤 합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여지도 있어서 아마 주가의 어떤 상방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원전주들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크게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재건주들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좀 낙폭이 과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 관련해서 좀 트레이드로 발생을 하는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전략이 지금은 좋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 가격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G2파워는 지금 구간은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10,000원 초반대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 사이에 매수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G2파워 첫 번째로 짚어봤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다라는 단어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는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빠지고서는 한 일주일 동안 시장이 움직이질 않았다시피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퓨런티어가
트럼프티어가 그중에 하나죠. 자, 속보가 1시간 전쯤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가 발탁됐다. 예상했던 바이긴 하지만 확정적인 소식이 좀 전해집니다. 한 기업의 오너가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좀 발휘하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산업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 퓨런티어도 그 수에 기대가 됩니다. 네. 퓨런티어가 그러면 여러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도 탑픽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오늘 주가만 놓고 보면 그런가 싶긴 한데요. 네, 일단은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테슬라와 직접적인 자율주행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거는 퓨런티어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퓨런티어를 좀 가장 최우선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뭐 트럼프 정부의 그 어떤 이제 수장으로 효율부인가요? 네,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좀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보도가 됐었고요. 일단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한 규제가 이제 좀 완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에는 그리고 내년에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지속해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자율주행이 아무리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화가 진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 최소한 2026년까지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그 안에서도 좀 그나마 수급이 이동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라고 선택을 받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심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신규 수주가 감소를 했었는데 결국은 고객사의 수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되고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모델 Y라던가 그리고 모델 2 이런 그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되고 이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퓨런티어 쪽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런티어는 앞으로 일론 머스크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부각을 받을 때마다 순환매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2파워와 마찬가지입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시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선 좀 매물대 구간에 좀 막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막 그 역배열 추세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전고점 구간이 24,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취매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24,000원 돌파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내용 위주로 확인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가장 많이 참고한 리포트는 무엇이었는지도 내용을 좀 들여다볼게요. 오늘 발행될 리포트 중심으로 선정이 됩니다. 1위로는 한국가스공사. 또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대왕고래를 제외해도 기업 펀더멘털이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라면서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2위에는 알테오젠이 있는데요. 지난주 전 세계 최초로 일본 기업 다이치 산큐와 독점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가도 급등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일본 기업과의 계약은 머크딜보다 높은 로열티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아모레퍼시픽 리포트 발행했어요. 다소 좀 보수적이네요. 중국 적자 기조 탈피가 중요한 만큼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변화를 보면서 그때 매수 기회를 확인하고 중국 회복하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가자라는 이야기고요. 자, LX 세미콘도 있는데요. 우려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악재도 이미 반영됐고 실적 개선으로 투심 회복도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목표가는 살짝 낮추네요. 게임주도 볼까요? 이번 주 대거 실적 발표한 게임주인데요. 시프트업이 사실상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다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중국 모멘텀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게임주 내에서도 시프트업을 탑픽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역시나 1위 기업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가스 가격이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3분기에 서프라이즈였지만 4분기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속적일지 궁금하더라고요. 전망은요? 네, 일단은 지금 한국가스공사를 좀 가장 좀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는 일단 미수금 축소 그리고 내년에 배당이 재개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올해까지는 좀 그렇게 쉽게 빨리 회복할 거라고는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내년도 어떻게 좀 미수금 축소 여부가 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배당이 재개가 되는지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그 대왕고래 관련한 프로젝트가
이 한국가스공사의 가장 큰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에는 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배당이라던가 미수금 축소, 이런 재무구조 개선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주가의 탄력도를 위해서는 지금 대왕고래 쪽에서의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왕고래 타임라인을 따라가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시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 결과가 좀 나온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도 주가가 이제 이전에 대왕고래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좀 밀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어떤 가격 메리트 자체는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자리를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횡보하는 그런 구간을 갖고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를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빠른 회복보다는 조금 점진적인 회복세를 기대를 해야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위에 있는 알테오제는 저희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업종 내에서도 탑픽, 강력 매수를 추천하고 있는 증권가의 리포트를 오늘 봤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오늘 7%, 6%가량 급락을 했어요. 아래꼬리 달고 지금 회복세를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3%, 4%가량의 조정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오늘 하락? 오늘은 사실 국채금리 매크로 지표의 영향이 좀 가장 크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이 지금 4.4를 좀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성장주의 대표격인 이 바이오 종목들은 반대로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기업적인 펀더멘털의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호재 이슈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에는 조금 단기적으로라도 좀 반등 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이 이번에 발표를 했던 호재 중에 하나가 ADC, SC 관련해서 좀 호재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에너투라는 그 유방암 치료제인데 이 다이치 산교가 사실 ADC 시장에서는 글로벌 1등 기업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과 에너투, SC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이번 매출이 이제 203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SC 제형으로 이제 정맥주사 제형에서 피하 주사로 좀 전환이 됐을 때 이제 부작용이라던가 이런 효능들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지금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로열티랑 5% 이상은 충분히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C 전환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부작용 측면에서 좀 호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SC 전환율도 한 80%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ADC 기업들은 이제 SC 제형을 개발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알테오젠을 좀 찾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좀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게 키트루다 SC가 이제 3상 임상이 끝났고 이제 내년 상반기, 내년 1월 달에 FDA 그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허가 신청을 한다는 거는 이 3상 임상이 긍정적인 좀 발표를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월 달에 그 허가 신청을 한다는 거는 올해 12월 전에는 좀 그 발표 데이터를 발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탑라인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또다시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노피 듀피센트가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듀피젠트가 그 아토피 치료제입니다. 근데 글로벌 1등이고 이것도 매출이 이번 기준으로 했을 때 2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SC 제형 계약을 좀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증권사에서 이미 추정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면은 거의 좀 대부분 확실시해도 됐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내년 상반기에 일상 개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빅파마 6개 기업들과도 지금 MTA 그 물질 이전 계약 이미 체결을 하고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논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는 계속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쭉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봤을 때 사실 오늘의 하락은 조금 깊기는 합니다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로 볼 수 있다. 오늘의 하락, 알테오젠까지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검색되고 있는 종목과 리포트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자, 그런 사이에 시장은 여전히 약세입니다. 코스피는 1.2%.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규모가 급격히 줄면서 현물 쪽에서는 매도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전략 저희는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주연 이사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